요즘 연말이라서 송년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 많죠. 연말을 핑계로 그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회포를 푸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또 갖게 되죠. 이렇게 즐거운 술자리에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음주 다음 날 갖게 되는 숙취 현상. 자,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과연 숙취라는 것이 왜 생기는 건지, 숙취를 빨리 없애는 방법은 뭔지, 그리고 숙취가 잘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숙취, 원장님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즘에 연말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 숙취 걱정은 안 하세요? 네,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숙취가 없으세요? 예, 숙취가 얼굴이 빨개진 아시안 홍조 증후군 같은 그런 것도 없고요. 저는 술을 먹으면 몸도 따뜻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약만 조절하게 되면 오히려 컨디션이 좋습니다. 가끔 이제 요새 음주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술은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약의 그 많은 약재가 다 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술을 먹음으로써 이제 노년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조절을 잘한다면 술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절을 잘하는 것,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를 해야지 그 조절이라는 게 되는 건지, 요것도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술이 약용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한방적 약이냐 아니면 이제 역사적으로 고대사의 이제 약이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과거에 물론 이제 술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다 추측을 하는 거지만 원숭이 때부터 6,100만 년 전 저기 직비와 곡비 원숭이로 구분되는 시기 때부터 원숭이가 그 과일 같은 것을 묵혀놨다가 두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발효되면서 먹고 술이라는 어떤 개념이 시작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설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이집트나 이런 데에서는 뭐 5,000년 전부터 맥주 만드는 법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서로도 남아 있다고 하고요. 한방적인 치료 약재로도 보통 1,500년 전에도 술을 치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 또는 이제 마취산이라고 해서 수술을 할 때 마취하는 약물과 술을 섞어서 마신다든지 또는 약을 다릴 때 근자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이제 어혈을 풀을 때 어혈 푸는 약을 다릴 때 술 반, 물 반 해서 주수상반전이라고 현재도 그렇게 사용해서 다리게 되면 훨씬 빨리 어혈이 풀어진다든지 이런 이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원 자체가 이제 수면용 또는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안정을 시키는 흥분했을 때 이제 그런 용도로 처음 시작했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처음 시작은 그러했는데 요즘에는 보면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시거나 뭔가 회복을 바라거나 그럴 때에는 항상 술을 금한다. 이런 식의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전문가분들이. 술은 백해무익이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로는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음주에 대한 어떤 절제 이런 부분이 또 쉽지 않은 그런 요소까지 감안해서 아예 끊어라라는 개념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것도 한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술이 염증을 심하게 하고 질환을 심하게 하고 이런 요소가 있지만 오히려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흥분 상태 또는 여러 가지 그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또는 이제 감기 이런 이제 예방 이런 차원에서 술을 사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질환에 술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숙취 얘기로 와서 한의학에서는 숙취를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숙취라는 용어 자체가 한방 용어죠. 결국은 왜냐하면 한문이니까요. 이제 숙자는 이제 잘 숙자잖아요. 숙박하다 할 때 숙자. 즉 자고 났는데도 취기가 남았다라는 뜻이 이제 숙취가 되겠는데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술들 드셨을 때 대취했을 때 말고 조금 드시면 대략 8시간 정도 지나면 깨야 되거든요. 그럼 아침 일어났을 때 깨야 되는데
과도하게 마시거나 몸이 안 받아들이거나 몸에 병이 있어서 아침까지 술에 의한 데미지가 남아 있을 때 그런 모든 증상을 통칭해서 숙취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숙취라는 거는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서도 취해 있는, 취기가 좀 남아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숙취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마다 숙취 증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숙취 증상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이제 두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알코올이 혈관에 들어갔다가 빠져나갑니다. 네. 이게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면서 쭈그러들 때 그 혈관 부종이라고 합니다만 그럴 때 두통을 유발하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술의 종류에 따라서도 더 심해지고 빈속에 먹으면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지고 이런 이제 두통. 두 번째가 이제 갈증. 그리고 속이 불편한데 뭐 미식거리거나 또는 어지럽거나 이런 기본적인 증상 또는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고 심장 쪽에 이제 그래서 실제 알코올 때문에 심장마비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술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를 조심하셔야 될 분들은 이제 두근거림 이런 증상도 유발하게 되고요. 그 외에 뭐 붓는다든지 뭐 설사를 한다든지 뭐 구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소화기 쪽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게 되지만 여러 가지 심폐 기능의 문제도 유발하는 다양한 그 숙취 증상이 있죠. 그렇군요. 사실 저는 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술을 거의 1년에 한 맥주 한 잔이나 마실까? 네. 그 정도로 술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시기만 해도 숙취가 와요. 네. 숙취라는 게 왜 오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술이라는 게 내가 잘 못 마시는 한계를 넘어서서 숙취가 오는 걸까? 그런 궁금증?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유는 실제로 술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 맥주 드실 때 얼굴이 빨개지시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인들의 한 40%, 한국인들의 한 30%가 홍조 증후군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분의 효소가 덜 나와서 그러신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술을 덜 드시는 것이 좋죠. 나는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는데 진짜 그 정도밖에 못 드신다면 맥주는 차거든요. 한방에서는 이제 기미라고 하죠. 과거에 이제 그 TV 방송에서 기미상궁 나오잖아요. 기미상궁의 기미가 뭐냐면 네. 음식과 약의 기와 미를 판독하는 겁니다. 미는 마시겠지만 네. 기라는 건 이것이 어떤 효능, 이제 뜨거운지 찬지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잘 익혀졌는지 이런 것을 이제 판독하는 것이 기미에 대한 판독 부분인데 그 기미가 안 맞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맞는다는 것은 나는 냉한데 몸 체질이 네. 맥주 등을 먹는다든지 나는 몸에 열이 많은데 독주를 먹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서로 충돌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위장 질환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먹으면 위에서 안 받아요. 바로 속이 안 좋거든요. 미식거리거나 실제로는 술을 잘 받는 분인데 그래서 과거 이제 추후에 위장 질환이나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하고 나서 술을 갑자기 잘 드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맥주 마시면 이상하게 머리가 아픈데 소주 마시면 괜찮아. 그렇죠. 그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신의 기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체질과 안 기미가 맞으면. 안 맞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아시아인들은 얼굴이 잘 붉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 분해 요소가 잘 없어서 그렇다. 아시아인들은 특별히 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유당불내증이라 해서 이제 그 유당 우유도 잘 소화를 못 시키듯이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쪽에서는 유전자적으로 그 해독하는 이제 좀 영어로 말씀드리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그거를 잘 분해해서 내보내줌으로써 숙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네. 그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좀 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그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네.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자녀들도 유전적으로 그런 특성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얼굴이 빨개지죠. 그랬을 때 이제 해독이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양상이 아시아인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우리 몸에 생긴다고요? 이제 저희가 먹는 것은 에탄올이잖아요. 네. 에탄올이 몸에서 어떤 반응을 거치고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있고 걔네를 이제 분해해서 가수분해를 해서 내보내 줌으로써 해독을 하게 돼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을 먹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걸 해독하는 효소가
덜 나오게 되면 디하이드로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소가 남겠죠.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에 남게 되는 거다. 그렇죠. 이게 발암 물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또 네, 술은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죠. 1급 발암물질, 뭐 2급 발암물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소고기도 제가 알기로 2급 발암물질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이라고 맞아요. 하죠. 붉은 고기들. 네, 그러면 굉장히 겁나잖아요. 근데 이제 달리 얘기하면 2급 발암물질은 엄청나게 많이 먹었을 때 암이 걸리는 양에 있어서 근데 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간 같은 경우에는 술에 의해서 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장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만 먹어도 암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땐 1급으로 쳐야 되는데 그래서 1급으로 이제 술이 포함돼 있죠. 그러면 아시아인들에게 특별히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그러니까 숙취를 유발하는 이 물질이 잘 안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유럽인들보다 아시아인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술을 해독하는 능력만 떨어지는 것이고요. 간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조혈 기능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능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유전적으로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만 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효소를 몸에 주입을 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간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매일 일정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아주 과음했을 때 폭주를 하고 다음날 숙취가 남는 정도가 되면 대략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7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음을 한 다음엔 72시간, 3일 이내에 그 진통제도 먹지 말라고 하죠. 저희 타이 땡땡 같은 그런 이제 것들이 대부분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해서 이름도 맞아요. 비슷하잖아요. 네. 아세트산이라는 게 과일향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아세트 아미노펜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비슷하게 간에 영향을 주고 그랬을 때 간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술 먹은 다음에 진통제 먹지 말라라고 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도 있으신데요. 술을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색이 빨개지거든요. 너무나 심하게 빨개집니다. 계속 먹으면 적응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술은 마시면 늘어. 얼굴 빨개지는 것도 많이 마시면 없어져.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얼굴 빨개지는 정도가 가볍게 빨개지는 경우는 간이 처음으로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두 번 마셨더니 안 빨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래 빨간데 1, 2년 계속 먹었더니 나중엔 안 빨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이 약간 둔감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음주에서 얼굴이 빨개지는 홍조 현상을 나타내셨던 분이라면 추후에라도 술을 안 드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는 진짜 오늘 이 얘기는 반드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술 마신 다음 날 너무 고생하시거든요. 막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누가 말 걸어도 막 나 오늘 힘드니까 말 걸지 마 막 이러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으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또 술을 드시러 가세요. 그렇죠. 네. 왜 숙취로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걸까? 술을 마셨을 때는 도파민이라든지 이제 세로토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분 좋을 때 나오는 이제 그런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한 잔 탁 마시면 탁 내려놓으면서 한숨 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효소들 때문에 신경전달 물질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독 현상으로 또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술을 마시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던데 술 마시고 우는 사람도 있고 화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들로 인해서 신경계가 이완이 됩니다. 근데 쭉 처지면서 이완은 됐지만 이제 낮에 서러웠던 거, 기억에 과거에 담아놨던 것들을 이제 다시 되뇌이게 되면 그걸 주사라고 하죠. 주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꼭 주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뭐 특징이 따로 있습니까? 이제 처음 주사가 나타났을 때 주변에서 혼내줘야 됩니다. 아. 근데 그냥 방치하게 되면 자꾸 습관적으로 그걸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결국은 음주운전도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나만 마시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술잔을 돌린다든지 남들 앞에서 어떤 행위를 주사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요즘에는 억지로 술을 권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숙취가 심하다. 결국에는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간에 암이 생기는 데는 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심한 숙취가 결국은 간 기능을 악화시키기도 합니까? 심한 숙취뿐만이 아니고 네. 알코올의 흡수 자체가 간 기능을 악화시키죠. 그래서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72시간이라는 시간도 필요하고 일주일에 먹는 술의 횟수도 중요하고 네. 한 번에 먹을 때 술의 양도 중요하고 이렇게 그 절제를 시키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초반에 한약에서 술을 약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미량입니다. 1회에 그 뭐 소주잔으로 한 2잔 정도 이제 막걸리급의 저도수인데도 6도나 뭐 8도 정도인데도 그 정도를 먹어서 치료에 응용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취할 정도의 양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이제 그 양과 횟수 이런 부분을 이제 조절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의 주량은 어떻게 판독을 해야 돼요? 주량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의사 네. 선생님께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척척 박사님이시니까. 네, 제가 네. 또 술을 좀 좋아하고 네. 또 술 해독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네. 약간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기가 오기 시작하는 그 주량과 네. 필름이 끊긴 주량이 있거든요. 아. 근데 취기가 오는 주량은 초반에 술을 배우는 과정이라든지 자주 안 드시는 분들은 금방 압니다. 네. 나는 뭐 맥주 한 2병, 1병이면 돼. 그런데 이제 풀로 마시면 막 2000cc, 뭐 3000cc, 5000cc 막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 취기가 딱 와서 한 잔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게 사실 취한 겁니다.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못 드시는 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1차에 끝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그 음주량, 주량이라는 것은 내가 최대한 먹는 양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몸에 취기가 왔다. 얼굴이 살짝 따뜻해. 내가 말이 많아져. 아까 했던 얘기 또 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이제 그 주량에 이제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본인이 깨닫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녹음해 정도는. 보시면 됩니다. 아. 녹음 틀어놓고 이렇게 술 드시다 보면요. 20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그 음주하시는 분들이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물을 마시는 거. 네. 혹은 술을 마시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게 네. 나중에 숙취가 오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도움이 이건- 됩니다.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죠? 술을 먹고 나서 숙취를 남길 때는 이제 갈증도 많이 오지만 당분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분과 포도당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때 물이라든지 미네랄 음료 같은 것을 같이 드시게 되면 희석돼 가지고 들어가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죠. 그러나 빈속에 안주 안 드시고 물만 드신 분도 가끔 계세요. 그건 더 나쁩니다. 위장을 훑고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면서 위장 질환, 위암까지도 유발하거나 연소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주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든든하게 드시면서 술 드실 때 희석용으로 물을 좀 드시거나 끝나고 나서 물을 좀 많이 드시거나 이런 것들은 권장되고 있습니다. 꼭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난 술 마실 때 안주 안 먹어.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 꼭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술을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요. 아내가 간에 좋다고 벌나무 달인 물을 자주 먹입니다. 간 건강에 진짜 좋은 건지도 궁금하고요. 숙취 해소에 얼마만큼 효능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라고 9977님 말씀 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숙취 해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내놓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연구 안 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을 한두 번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먹었을 네. 때 깨는 것 같대. 왜냐하면 뭘 끓이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또 약간 옥수수차나 보리차처럼 태운 것을 먹어도 또 숙취에 도움이 되거든요. 누린 것, 이제 누른밥 같은 거 네. 이런 것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볶아서 물을 끓여서 이렇게 먹게 되면 대부분 좀 갈증도 해소되고 좋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드시는데
장기간 복용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은 연구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헛개나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과거부터 한방에서 지구자라고 해서 오랫동안 쓰던 약제입니다. 그런 쓰던 약제들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좀 돼 있는 편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신규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좀 오래 드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이렇게 신봉자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마시는 건 좋지 않다라는 말씀. 이온 음료랑 술을 같이 먹으면 더 취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온 음료가 그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 날은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온 음료와 독주를 섞어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섞어서 어떤 양주 종류와 섞어서 마시게 됩니다. 또는 이제 이온 음료 외에 드링크제 중에 그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것도 섞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랬을 때 그 이온 음료의 성분이 단순한 그 염분과 가벼운 염분 그리고 미네랄이라면 괜찮은데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다음날 숙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섞어서 드시면 좋지는 않죠. 이온 음료 자체는 오히려 숙취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문득 깨달은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난 질문. 소맥 네. 아니면은 뭐 맥사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섞어 먹는 거. 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먹는다던가 아니면 탄산음료를 섞어서 먹는. 네. 이렇게 섞어 먹는 거나 아니면은 뭐 1차에서 맥주 먹었는데 2차에서 소주 먹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다른 그러니까 그 술들을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서 먹게 되면 네. 숙취가 더 심해진다. 네. 이 말은 맞습니까?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섞어 먹는다고 나쁜 것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맥주와 사이다를 섞었을 때 똑같은 양의 맥주를 먹는 것보다는 맥주와 사이다를 섞은 것이 숙취가 덜합니다. 네,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공급에 네. 이제 어떤 그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섞어 먹을 때 소주와 맥주를 섞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맥주보다 도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드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소주와 맥주를 말아서 한 잔 딱 먹는 양을 따로 보시면 네. 소주 양이 2배 정도 많으면 4배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나중에 드신 양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시기 때문에 이제 실패하시는 거고요. 소주의 도수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도수가 높은 술과 낮은 술을 섞으면 높은 술 쪽을 쫓아갑니다. 그 성분이 들어가서 주정에 도수가 높아지게 되면 간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쁘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섞어 드실 때 이제 1차, 2차, 3차 이 기준이 있습니다. 도수가 낮은 것부터 드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뭐 40도짜리를 먹고 그다음에 20도짜리 먹고 그다음에 뭐 5도짜리를 먹게 되면 마지막에 먹은 5도짜리 맥주 종류도 전부 40도짜리 급의 간에 충격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과일 종류도 문제가 됩니다. 포도 종류 같은 우리가 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과일과 먹은 후에 소주를 드시게 되면 소주가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과실주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주정에 의해서 희석식 그 주정 소주 같은 이런 것과 달리 그 이제 밀도가 높은 안에 그 가루 성분이 있게 되는 뭐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와인 같이 과일 그 과즙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이런 밀도 높은 것들은 소화를 좀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다 와인 같은 경우는 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 들어보셨죠? 히스타민 것 때문에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 숙취를 남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 뒤죽박죽 섞게 되면 각각의 부작용이 다 골고루 섞여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섞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됩니까 도대체? 술을요? 아니요, 술 먹고 나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은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술 마시고 나서 다음 날에 국밥 같은 걸로 해장을 하는 게 좋나요? 이런 말씀 주시면서 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과일 주스 마시는 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고요. 네. 꿀물 먹는 거 도움 될까요? 네. 칡 먹는 거 도움 될까요? 네. 이런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셋 다 도움됩니다. 네. 셋이 어떤 거죠? 일단 지금 말씀하신 칡
그 꿀물, 과일 주스 말씀하셨잖아요. 다 도움이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수분과 당분이 이제 그 필요합니다. 술이 들어가게 되면 이 당이기 때문에 췌장에서도 기타 세포에서도 포도당 흡수를 못 일으키는 현상이 돼서 전신의 세포가 포도당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단 것을 먹음으로써 그것을 얼른 보충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탈수가 많이 일어나서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들 깨서 물 찾으시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과일 주스를 통해서 물을 공급한다. 물과 당분 그리고 꿀물을 통해서 물과 당분 공급해 주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칡도 도움이 됩니다. 칡은 그 숙취와 간을 치료하는 한약재입니다. 칡에서도 치료하는. 그렇습니다. 칡에서도 갈화라고 해서 칡꽃이 제일 효능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칡뿌리, 갈근이라고 하죠. 칡뿌리를 또 사용해서 이제 해독을 하기 때문에 칡즙으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차갑게 드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끓여서 따뜻하게 드시고 함으로써 그 해독에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친한 동생분이 소주를 매일같이 한 병씩 드신대요. 짝으로 사놓고 드신다는데 중독일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의존성은 100%고요. 알코올 의존성은 100%지만 중독인 것은 못 먹게 해보면 압니다. 네. 하루 못 먹게 뺏어보는 거죠. 못 먹게 폈었을 때 어떻게 하면 금단 중독입니까? 증세를 보이죠. 금단 증세는 어떻게 못 보여야 돼요? 버팁니다. 감정적 금단 증세를 보여서 낭폭해지거나 어떤 감정적인 그 이질성 이런 것을 보이는 경우에는 거의 100%고요. 그 외에도 뭐 얼굴에 어디 경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전증, 팔을 떤다든지 아니면 머리채를 흔든다든지 뭐 그런 증상, 또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육체적인 증상까지 같이 동반을 한다면 그렇죠. 주사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술을 안 드시는 분들 중에도 주사비가 생길 수는 있기 주사비가 때문에 코끝이 빨개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끝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증이 네. 나중에는 이제 코끝에 항상 술을 안 먹어도 생기는 경우가 이제 주사비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긴 합니다만 알코올을 안 드신 분에도 있기 때문에 뭐 일반화될 수는 없는 부분이더라도 그런 신체적 증상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중독 증상을 보인다. 치료는 가능하죠. 그럼요. 사실은 잘 안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정신병원에 그 입원시키기도 하거든요. 감금을 시키고 그 정도 해야만 되는 아주 심한 중증 그 알코올 중독 환자도 물론 계십니다. 근데 한 병 정도 매일 한 병 정도 드신다면 그쪽으로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절제하시는 것이 좋죠. 숙취 해소제 이야기를 물어보신 분도 있으십니다. 숙취 해소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전에 먹는 게 좋을까요? 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숙취 해소제의 가장 이제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연구 결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그 간 기능에 도움을 주거나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또는 이제 위장에 도움이 준 소화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숙취 독소 자체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는 그대로 내 몸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제 독소에 의해서 손상될 간을 조금 챙겨주고 손상될 위를 조금 챙겨주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알코올을 줄이는 것이 숙취해서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입니다. 숙취를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갈근이 들어간 약재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갈화해성탕이라고 해서 갈근 꽃으로 이제 그 쓰는 약도 있고 또 삼두해성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녹두, 팥, 콩 이런 것과 한약재를 섞어서 하는 그런 약재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소변 장애라든지 갈증 이런 게 심하신 분들, 붓고 이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오령산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령산류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간의 독성 GOT, GPT, 감마 같은 간 수치가 높아질 때는 인진호흡, 인진쑥이라고 있습니다. 인진쑥을 달여서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린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에 또는 입맛이 술 먹고 잘 못 드신 분들도 계세요. 알코올 약간 중독 성향이신 분들은 이제 주겹석고탕이라고 해서 이제 갈증도 없애주고 입맛도 좀 나게 함으로써 술에 대한 것보다 탄수화물 같은 먹는 것에 대한 저기를 이제 높여드리는 관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약들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숙취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또 처방해 주시는 한약재가 다르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숙취가 좀 해결되는 혈자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말씀 주신 분도 있네요.
이제 숙취의 증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시는 거예요. 술을 드신 다음 날, 숙취라는 것은 다음 날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에 있다면 태양혈이라고 해서 눈 뒤 관자놀이라고 하죠. 관자놀이를 가볍게 압박을 해준다든지. 편두통 오는 자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 뒤쪽에 풍지혈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실 텐데 그 풍지혈을 가볍게 여러 차례 눌러주신다든지 하는 동작이 두통과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실 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쓰림이라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더부룩하다든지 미식거린다든지 할 때는 이제 합곡혈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다루는 우리가 체했을 때 누르는데. 사관 뚫는다라고 할 때 맞는 자리가 이제 그 합곡혈이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 체했을 때. 예, 거기를 꾹 눌러서 이제 그 자극을 주시게 되면은 이제 트림이 나오면서 바로 뚫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자리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연말이라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었는데 사실 오늘 이 얘기 할 게 많을까라는 고민을 저희는 했었거든요. 네.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아마 한두 달 해도 아마 자료가 그렇군요. 넘치실 겁니다. 네. 술자리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이 유용했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숙취에 대한 이야기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